많은 사람들이 보셔서 전 챙길 때 막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진짜 도움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막 적어가면서 영상을 만들려면 휴대폰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더 도움을 주고 싶은 영상을 많이 만들기 위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생각보다 진짜 크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인계장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인계장은 병원별로 되게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를 보통 데이 때는 10명 정도 보고 그리고 나이트 때는 아니면 나이트나 주말에는 12명 정도를 보게 되는데 표용지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한 칸당 환자 한 명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선 보면 환자 이름이 적혀져 있고 여기 앞에는 병실 이름이 적혀져 있고 진단명 그리고 이거는 입원한 지 며칠 됐는지 수술한 지 며칠 됐는지 이렇게 적혀 있고 등록번호와 성별 나이, 교수님, 주치 이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근을 해서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전번 선생님한테 인계를 받으면서 여기에 제가 오늘 할 일들을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공간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이쪽 부분에도 공간을 사용하고 이쪽 부분 이렇게 1, 2, 3, 4 네 가지 부분으로 공간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어느 칸에 어떤 내용을 적는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직접 하는 거를 적으면 왼쪽 편에는 저는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위주로 적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컨설트, 환자분이 예를 들어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서 아이디 쪽, 감염 쪽으로 컨설트를 내면 이제 그거에 대한 회신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회신 확인하기 이렇게 저희가 결과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적어놓고 그리고 컬처, 열이 나거나 했을 때 컬처를 하는데 컬처를 해야 될 때도 컬처 결과 이렇게 적어놓고 뭐 예를 들어 17일에 했으면 17일 옆에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컬처는 결과가 보통 3, 4일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만약에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면 체스트 엑스레이 포탑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를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아도 기사님께서 위로 올라오셔서 찍어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앉아서 찍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적어주고 ABGA, 동맥혈 분석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면 이렇게 ABGA를 하는데 이거는 인턴 선생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왼쪽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P가 있다면 랩이라고 적어서 오늘 P 검사 결과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걸 여기 적어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MRI 검사가 있으면 MRI 그리고 라인을 잡아야 하거나 동의서를 받아야 되면 퍼미션 적어놓고 라인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MRI는 저희가 보내야 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이제 저희는 환자분이 진짜 찍을지 컨펌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주로 왼쪽에 적어놔요. 그리고 EMR, 예를 들어 EKG, 심전도를 찍었는데 급한 상황에서 심전도를 포터블로 찍었을 때 그 결과지를 EMR에 올려야 돼요. 전산상으로. 이것도 저희가 그냥 컴퓨터로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EMR 이렇게 왼쪽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밑에 부분도 따로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저는 같은 시간에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 밑에 주로 적어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 콧줄을 끼고 있는 분은 피딩을 해야 되니까 피딩을 데이 때는 보통 8시 그리고 12시 이렇게 2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2번을 체크해놓고 가래가 많아서 네뷸라이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네뷸라이저 보통 12시 데이 때는 12시 하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열이 났어서 열을 꼭 체크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서 열을 꼭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저는 주로 계속 반복적인 시간에 하는 것들을 적어놓거나 아니면 열을 측정해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 부분도 활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는 뭐를 적냐면 보통 BP 160 이런 식으로 적는데 BP, 혈압, 타겟을 어디까지 보는지 이거는 환자분을 160까지 보는데 165가 나왔으면 이제 노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타겟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여기 적어놓고 만약에 또 체온을 봐야 되는 사람 만약에 7도 8 이상이면 노티를 해야 되거나 PRN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내주시면 저희가 노티를 하지 않아도 그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해당이 되면 투약을 할 수 있는 PRN 처방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보통 저희가 바이탈에 대한 기준점, 타겟을 제가 적어놓습니다. 오른쪽 부분에는 주로 뭐를 적냐면 제가 왼쪽 부분에는 이제 결과를 확인할 것들이나 아니면 체크해야 될 것들 한마디로 제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놓는다면 오른쪽에는 이제 제가 직접 움직여서 해야 되는 것들을 보통 적어 놔요. 그래서 2D 에코, 심장 초음파 이건 제가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적어 놓고 아이오가 포지티브가 나와서 노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오 포지티브에서 노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홀터는 그 심장 기능 검사를 24시간 동안 몸에 붙이고 있는 건데 그거를 리무브 해야 된다. 보통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2시에 리무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만약에 이 사람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랩을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3시에 랩 팔로우업 해야 되면 3시 이런 식으로 적어놔서 이 오른쪽에는 보통 제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간호 제가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간호를 적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볼펜을 이용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빨리 인계장을 보고 제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을 색깔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중요한 거나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랩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빨리 어브노멀한 거를 확인을 해서 노티가 필요한 건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칠해 놓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홀터 또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체크해놓고 랩도 3시에 팔로우업을 해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인계장을 딱 볼 때 노란색이 있으면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딱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 노티할 거는 저는 초록색으로 체크를 해요. 근데 주치의가 이제 연차별로 다른 경우도 많을 텐데 그거는 연차별로 이렇게 색깔을 정해놓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저희는 보통 1년차 선생님이 많이 보셔서 초록색으로 정해놨습니다. 저 아이오 포지티브 나왔던 거 노티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 ABGA 결과를 노티를 해야 되는 사람이면 이렇게 노티를 옆에 적어놓고 이것도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턴잡이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인턴 선생님이 ABGA 같은 경우는 해주시기 때문에 ABGA 이렇게 하면 되고 예를 들어 ABGA 말고도 드레싱
티튜브 드레싱 같은 거는 저희가 인턴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그럼 드레싱 해서 이렇게 하면 인턴 선생님이 딱 저희 병동에 오시면 인계장을 보고 하늘색을 딱 체크를 해서 내가 뭐를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색깔별로 나눠 놓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간호사는 일이 이게 생기고 저게 생기고 이래서 되게 한꺼번에 일이 많이 몰아치는데, 만약에 제가 라운딩을 돌고 있는데 어떤 환자분이 오늘 저녁에는 밥 먹기 싫으니까 저녁에 밥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옆에 환자는 또 거즈를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알겠어요 라고 하는데, 제 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또 자리에 돌아오면 연락도 많이 오고 추가 오더도 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들었던 것들을 다 까먹게 돼요. 근데 물론 그때 제가 다 기록을 해놓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여기 꺼즈 이런 식으로 적어놓거나 저녁 안 나오게 신청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딱 제가 자리에 돌아와서 제 인계장을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게 적어놔도 이걸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초반부터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형광 볼펜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렇게 형광색, 이쪽에서는 형광이 안 되긴 하는데 시중에 보면 형광 펜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형광 볼펜이라고 검색만 해도 이렇게 되게 다양한 볼펜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뭐 3색에 하나 정도 형광 볼펜이 있는 거를 친구가 선물이 줘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 한번 사용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이거 다 쓰고 나서는 아예 이렇게 형광색만으로 된 것들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떤 색이든 간에 사실 인계장에 적으면 다 형광색이어서 그게 눈에 띄기 때문에 색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형광색 볼펜, 이게 가장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없으면 정말 일을 못할 정도로 저한테 중요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꺼즈, 저녁 안 나오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눈에 딱 보여요. 눈에 딱 보여서 자리로 돌아와서 막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거 내가 먼저 해야 되지 해서 이거를 먼저 처리하고 이 중요한 일들을 빠뜨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교수님, 주치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회진을 돌고 있는데, 회진을 돌다가 이 사람 플로이드 컷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 바로 플로이드 컷 이렇게 형광색으로 딱 적으면 회진이 끝나고 자리에 돌아와서도 이걸 까먹지 않고 딱 인계장을 봤을 때 나 플로이드 컷 해야겠구나 해서 이제 컷을 바로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중요한 것들은 형광색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고, 1년 됐는데 아직도 빠뜨리는 게 많긴 하지만 이게 아니었다면 전 더 많이 빠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아서 다른 신규 선생님들께도 이렇게 형광 볼펜 하나 사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꼭 두꺼운 펜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두꺼운 매직펜, 시중에 파는 그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저는 어떤 일이 끝나면 무조건 이렇게 색칠을 해요. 예를 들어 컬처 결과를 내가 확인을 했으면 이렇게 지워주고, 체스트 엑스레이 포터블을 했으면 이렇게 지워주고, 피딩을 했으면 이렇게 지워주고, 네뷸라이저 했으면 지워주고, 다 됐으면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이것도 형광볼펜으로 적어놨던 것도 꺼즈 갖다 줬으면 지우고, 저녁 지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다 지우는데, 이렇게 지우지 않으면 인계장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막 색깔을 많이 체크하고 했어도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일을 처리할 때마다 얇은 볼펜으로, 뭐 예를 들어 얇은 볼펜으로 이렇게 하거나, 사실 여기 정해놓은 게 이게 플러스를 하라고 적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전 플러스만 해서 두면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하지 않고 저는 아예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일이 다 끝난 제 인계장을 보면 모든 게 다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계장이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했던 건 다 지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제가 뭐 예를 들어 새로운 랩이 처방이 나서 이렇게 적어도 다른 게 다 지워져 있으니까 이 글자만 보여서 더 집중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계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진짜 인계장 정리가 너무 어렵고 저만의 방법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이게 잡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 환자 이름 옆에 있는 이 부분에는 바이탈의 타겟을 주로 적어놓는 편이고, 여기 왼쪽 부분에는 결과나 검사, 확인해야 될 것들, 제가 의자에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확인해야 될 것들을 적어놓는 거고, 오른쪽에는 직접 간호 해야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검사 보내야 하는 것, 직접 제가 몸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주로 찍어놓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미리 아침에 처방되어 있는 검사들이나 뭐 이런 거 말고도 추가 처방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추가 처방되는 경우, 뭐 검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추가 처방 해놓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오른쪽 칸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쪽에 추가 처방을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 아니면 이런 거는 체온 측정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는 이제 형광 볼펜을 이용해서 중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눈에 보일 수 있게 적어 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병원 인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되게 다양했는데 저희랑 인계장이 아예 똑같은 병원도 있었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뭐 여기는 환자 이름, 여기는 뭐 검사, 어떤 식사 하는지 뭐 체크해야 될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로 작게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부서별로 따로 특별한 그 형식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 대학교 선배님은 직접 이렇게 인계장을 만드셔서 직접 뽑아간다고 했고, 제가 공유해도 되냐고 여쭤보고 공유도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너무 이쁘게 잘 만드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오른쪽에는 위탁 검사나 원내 검사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정리도 해놓으셨고, 데이 오브 나이트, 이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데이 오브 나이트 루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 이렇게 정리해놨고, 병실이 이렇게 돼 있고, 이름이랑 뭐 아이오, 랩, 그리고 간호해야 될 것들, 4시간마다 해야 되는 거, 노티해야 되는 거, 전실 점로,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빈칸을 만들어놔서 이제 빈칸에는 뭘 해야 되는지 자유롭게 적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리, 해지나 전동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건 또 선생님께서 그 전해에 적어놨던 건데, 이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데이 오브 나이트 루틴적인 거 해놓고, 방실 이름, 아이오, 간호, 노티할 거, 검사, 시술 이렇게 쫙 적어놓고 빈칸을 해서 바로바로 적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저만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인계장이 그 병원마다, 병동마다 또 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정리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위, 아래, 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해서 어느 방향에는 뭘 적겠다 이렇게 정해놔도 되고, 볼펜의 색깔에 따라서도 할 수 있고, 형광펜의 색깔에 따라서도 자기가 의미를 정해놓으면 바로바로 눈에 띌 수 있고, 특히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형광 볼펜을 사용해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회진도일 때 뭐 갑자기 추가적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간호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계장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저도 너무 부족한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 영상 만들려고 막 이렇게 볼펜으로 막 이렇게 편하게 그리면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아이패드를 샀는데, 해보니까 진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